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2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하면서도 저희 생일이기도 한 좀 더 뻔뻔해지기로 한 유튜버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녹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10분 동안 전일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파월이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텼다. 주식시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어제 했던 얘기는 딱 이렇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냐면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에서 연방기금금리를 한 번의 회의나 여러 번의 회의에서 25bp보다 더 많이 인상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bp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50bp 인상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파월이 했던 얘기들을 좀 곱씹어 볼게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선은 첫 번째,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국채 가격도 떨어졌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으나 국채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즉 주식과 달러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물가가 너무 높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립금리 얘기를 했는데 중립금리 얘기 의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상황이 보장될 경우 50bp 인상 가능.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침공 이전보다 크게 악화됐다. 그래 쫄린다. 자신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황이 보장되면 중립금리 이상으로 이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립금리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층 문제가 해소시기와 범위가 너무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형. 좀 잘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립금리라는 거는 뭐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금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금리라면 생각보다 연준이 그러니까 경기에보다 금리를 더 올린 거니까 호키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보다는 이쪽이라면 완화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파월이 얘기한 거는 지금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이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 중립금리가 낮아졌다 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 그 얘기는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체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은 10년물 금리가 무려 14bp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는 16bp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또 어제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또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할 수 있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격차는 크게 하락하면서 20bp를 드디어 이제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장단기 금리차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볼까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줄었어. 하는 생각. 여기 다 붙었네요. 여기 다 붙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3개월물 금리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3개월 금리.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경제를 본다라고 할 때는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는 게 맞고요. 3개월물 금리를 이제 제가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3개월물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그래 유동성이 그렇게 메마르진 않았지. 유동성은 3개월짜리 빌리는 거 이거는 괜찮아. 이런 식의
최악의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안심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가 이게 역전이 되거나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부담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부터 조금 그래도 주식이 그래도 그나마 한다면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실제로 역전됐을 때 상황을 보자는 거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도 실제로 역전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가가 막상 역전될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 금리가 역전됐을 당시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가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 걱정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금리차가 또 빠졌으니까 0보다 갔으니까 경기가 둔화될 거고 리세션이 올 거고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급락할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빠지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그러나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왜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도 보였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뉴스에 나오고 할 텐데 생각보다 왜 이상하네 주가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틴 얘기가 또 나왔어요. 뉴욕타임즈에서 푸틴이 무승부 하는 거 대신에 플랜 B가 아니고 플랜 C나 D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꾸 플랜 B를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 요게 이제 플랜 B였다는 거죠. 근데 플랜 B로 만족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무승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푸틴이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플랜 C는 뭔데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플랜 C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군 보급시설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했겠고요. 그럼 또 3차 그만 좀 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플랜 D도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다. 그만 좀 하시죠. 저기 제발 좀 푸틴 정신 차려요. 좀 정신 형 요새 좀 기분 안 좋아? 아니면 좀 정신 좀 오락가락하나? 좀 차리고요. 좀 제발 좀 플랜 B에서 멈춰주기를 부탁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는 또 다시 11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밀 가격도 최근에 그래도 좀 조정받았던 밀 가격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상화폐 장외 거래가 드디어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런 얘기는 사실 가상화폐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얘기가 드는데요. 차액 결제 옵션, 넌 딜리버리 옵션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거래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커런시에서 우리가 어쨌든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랜만에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형자산이요. 자, 우리 무형자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무형자산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동안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첫 번째, 거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 인정 안 됩니다. 이 무형자산이 거래가 안 되고 평가가 안 되고 담보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 무형자산으로는 금융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NFT가 굉장히 큰 의미였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등기소 같은 역할을 해줬다.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디지털 자산을 에셋을 팔았을 때 이게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너한테 넘어간 거야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NFT가 있었고 그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러면서 평가도 가능해지고 평가가 가능하면 담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옵션 거래도 할 수 있고 파생 상품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지금 기술적인 그리고 금융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 정도 움직임이었고요.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강보합 정도 수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내용 들어보면 지금 뭐 거의 뭐 시장 뭐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식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고개를 이렇게 바짝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테슬라 1.7%, 애플 0.8%, 그리고 버크셔 해더웨이 2%. 그러니까 어제는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형 테크주들이 그래도 잘 버텼고,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시면 디어앤컴퍼니라고 농기계 관련된 주식이 2%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1.7%, 애플, 엔비디아, AMD까지 거래가 가장 많이 됐던 종목들도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빅스 있잖아요. 빅스 변동성 지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주식 시장이 위로 뻗어나가기는 어렵다. 시장이 코스피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개별 종목,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낙폭 과대, 그리고 똘똘한, 그리고 어떤 그 일시적이지만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제 시장은 빠졌지만 관련된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서는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공부 좀 해보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여기서 막 더 급락하면은, 뭐 유가가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금리도 천정부지, 다시 변동성 확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한번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그나마 좀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제 이제 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어제 밤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요런 화질, 지금 제 얼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4K 화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4K 굉장히 좋은 화질로 지금 업라이즈에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오늘도 제가 좀 더 좋은 화질로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내일부터는 아주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 10분 내외로 짧은 영상들도 자주 올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변동성,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어제 물론 채권 시장이 금리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식이 막 지금부터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지금 돈 벌 수 있는 종목들이나 기회들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그 밤에 더 솔직한 투자 이야기라고 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런 거 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금요일 날 좀 했어요. 그래서 줌 미팅을 실제로 했고, 여기서 지금 출연해주신 푸른바다님, 아미데일님, 그리고 대구남자님, 리차드 K님, HSS님, 요셉님, 그리고 이제 양재천 테슬라님, 감사합니다. 막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을 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가끔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정리를 했고요.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생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영상 녹화 끝나고 가족들하고 같이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